이번 글감은 변화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화한다는 건지, 어떤 내용에 대해 글을 쓸 수 있을지 예시 주제 여러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예시 작품도 함께 읽어볼게요. 다양한 변화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며 나는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쓰고 싶은지 상상해 보세요. 나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경험을 떠올려서 적어보는 그런 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살면서 나를 바뀌게 한 한마디가 어떤 것이었는지 떠올려 보거나 내가 가장 크게 달라졌던 인생의 순간, 내가 나도 몰랐던 나를 알게 된 순간, 혹은 1년 전의 나에게 지금의 변화한 내가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다양한 생각을 떠올려 보고 이거에 대해 글을 쓰면 좋겠다 하고 정해지면 연필을 잡아보세요. 2번, 나 혼자의 변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변화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소재이지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처음엔 싫었는데 지금은 좋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고 왜 그랬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떠올리다 보면 은근 쓸 게 많을걸요?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해 보거나 우리 가족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나의 한마디가 누군가를 바꿀 수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도 좋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 나라, 환경 이런 것들을 변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 동네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혹은 달라져야 하는지, 옛날 학교와 지금 학교는 어떻게 다를까? 이건 조사해서 써보면 좋겠죠? 여기 내용들은 좀 조사해서 쓰면 더 좋은 내용이 많아요. 옛날과 지금 달라진 기술, 과학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는 내 생각을 쓰는 건데요. 내가 어른이 되면 이런 부분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 여러분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삶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을 지키는 방법, 이런 것도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아요. 4번째, 하루 중 가장 많이 변하는 거, 우리의 감정 아닌가요? 나는 왜 요새 기분이 다를까? 화가 났다가 웃게 된 적이 있었어. 감정이란 건 왜 변하는 거지? 울고 싶었던 날 나는 이렇게 내 기분을 전환했어. 내가 내 감정을 딱 알아챘던 어느 날의 이야기. 혹은 여러분이 새로운 소설처럼 완전히 상상력을 발휘해서 변화에 대한 글을 쓸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이야기.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말을 하기 시작한 이야기. 시간이 멈춘 세상과 시간이 너무 빨라진 세상. 만약에 계절이 하루 만에 바뀐다면, 내가 미술관의 그림이라면, 거울 속 내가 바뀌었다. 이런 재미있는 다양한 주제들이 가능하겠죠. 이 중에 고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어려우면 이 중에 골라도 상관없고요. 변화 그 자체에 대해 얘기해 볼 수도 있겠어요. 변화라는 건 언제 시작될까? 꼭 필요한 건가? 난 변화가 두려운 적이 있었어. 변화는 왜 피하고 싶은가? 변화의 좋은 점은? 그리고 고민해야 될 점은? 이런 것들도요. 그러면 우리 한번 어떤 식으로 글을 쓰면 좋을지 같이 떠올려 볼까요? 이번에는 주제가 굉장히 열려있고 글의 형식도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시작품을 준비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미술관의 그림이라면 이라는 주제로 소설을 쓴다면
나는 미술관의 한 구석벽에 걸려있는 그림이다. 유화로 그려진 내 몸은 시간이 지나며 색이 조금 바랬지만 그 덕에 오히려 더 깊은 분위기를 풍기게 되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대답하지 않지만 가끔 그 말이 참 고맙다. 나는 1984년에 태어났다. 작가가 20살일 때 인생에서 처음 겪은 큰 시련의 아픔을 담아 나를 그렸다. 그래서인지 내 표정은 밝지 않다. 배경은 흐린 회색빛이며 인물의 눈동자엔 약간의 슬픔이 담겨 있다. 처음에는 누구도 오래 내 앞에 서지 않았다. 너무 우울하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언젠가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한 중학생 소녀가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가 흐느끼기 시작했고, 어떤 어르신은 내 앞에서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서 있었다. 그때 알았다. 슬픔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나는 소리치지 않고 손짓하지 않아도 사람들과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었다. 어린 아이들은 내 앞에서 잘 멈추지 않는다. 그건 괜찮다. 나는 기다리는 데 익숙하다. 나는 시간을 먹으며 존재한다. 하루에 수십 명이 내 앞을 스쳐가지만 단 한 명이라도 나와 시선을 마주치고 마음을 나누면 그 하루는 충분하다. 나는 그림이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편지가 된다. 어떤 날은 거울이 되고 어떤 날은 창문이 된다. 나는 오늘도 조용히 말하고 있다. 괜찮아. 너의 감정은 그대로도 괜찮아. 어떤가요? 굉장히 감성적인 소설이네요.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이렇게만 써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약간 서사가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 스타일로 써도 좋아요. 내가 엄마의 엄마라면 이라는 주제로 예시작품도 써본 걸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해. 왜 맨날 내 편 안 들어? 나는 오늘도 엄마에게 한 소리 했다. 숙제를 안 했다고 핸드폰을 빼앗겼고 간식으로 먹고 싶었던 초코 아이스크림은 달아서 안 돼. 한마디에 무산되었다. 그 순간 정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엄마도 엄마가 필요해. 잔소리하는 사람 말고 다정한 엄마. 그렇게 투덜거리며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떴을 때 나는 이상한 방 안에 있었다. 그리고 거울 속에는 어린이 된 나? 분명히 나인데 어른이다. 그리고 방문 너머로 들려온 소리. 지은아, 얼른 준비하고 유치원 가야지. 나는 얼어붙었다. 지금 내가 부른 그 이름. 지금 저 아이가 우리 엄마잖아. 1장. 낯선 하루의 시작. 나는 어느 날 엄마의 엄마가 되어 있었다. 눈앞에 보이는 3살짜리 여자아이는 내 엄마였다. 조그맣고 귀엽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웠다. 근데 말은 얼마나 안 듣는지 양치하기 싫다고 칫솔을 입에 물고 도망치질 않나. 머리를 묶어주려 하면 돼지꼬리 싫어! 라고 소리치질 않나. 우유를 데워주니 싫어! 아니 뜨거워! 라고 울고 불고 난리다. 이건 오타가 아니라 애기 말투처럼 쓴 거예요. 나는 조금 전까지 내가 투덜대던 말을 그대로 똑같이 듣고 있었다. 진짜 너무해. 왜 맨날 내 편 안 들어? 어제 내가 엄마한테 했던 말이었는데 지금은 내게 화를 내는 아이. 아니, 엄마의 입에서 나왔다. 2장. 작아도 힘들었구나. 그날 밤 유치원 숙제로 그림 일기를 그리는 엄마를 옆에서 봤다. 그림 속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오늘도 내가 실수해서 혼났어요. 근데 속상해도 말하면 혼날까봐 꾹 참았어요. 나도 착한 아이 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가 작았던 시절, 엄마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던 아이였다는 걸 나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날 밤 어린 엄마가 나를 껴안고 말했다.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야. 나 혼자였으면 이 세상 너무 무서웠을 거야. 이게 지금 내가 엄마의 엄마가 됐으니까 실제로 이 상황에서 내 딸이 된 엄마가 나에게 하는 말이죠. 나는 울 뻔했다. 그래서 꼭 안아주었다. 엄마도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 이 엄마는 내가 어려진 엄마한테 하는 말이죠. 3장. 다시 나로 돌아오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더니 다시 나였다. 진짜 현실 속 초등학교 6학년 나. 거실에서 엄마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다. 지은아, 일어나. 늦겠다.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씩 웃었다. 그리고 엄마에게 다가가 말했다. 엄마, 오늘은 내가 엄마 해줄게. 어제 꿈에서 진짜 엄마의 엄마가 됐었거든. 엄마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었지만 그 웃음이 조금 다정해진 것 같았다. 요새 나는 종종 말한다. 엄마, 가끔은 나도 엄마의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 엄마가 속상할 땐 내가 안아줄게. 내가 엄마를 더 이해해볼게. 그날 이후로 나는 가끔씩 상상한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엄마도 한때 나처럼 작은 아이였다는 걸. 세 번째, 이거는 쭉 자기 생각을 써본 글이네요. 제목, 사라져가는 것들을 지키는 법. 요즘은 친구와 이야기할 때도 얼굴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같은 반인데도 채팅으로 말하고 같은 교실에 있으면서도 휴대폰을 본다. 누가 아파도 괜찮아? 보다는 이모티콘 하나로 대신할 때가 많다. 물론 우리는 교실에서 휴대폰을 보지 않지만 이거는 그런 학교의 친구의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엔 편해서 좋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말은 많아졌는데 진짜 마음을 주고받는 일은 줄어든 것 같았다.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어느 날 급식실에서였다. 친한 친구가 화가 난 얼굴로 내 쪽을 지나갔다. 나는 눈치를 보다가 메시지를 보냈다. 왜 그래? 답장은 없었다. 같은 반 친구인데도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데도 나는 그날 끝까지 그 친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생각했다. 내가 너무 편한 방법만 골라서 진짜로 해야 할 말을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일은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다. 놀이터도 점점 조용해졌다. 예전에는 줄넘기나 숨바꼭질을 하던 애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방과 후에도 집에서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한다. 나도 잘 안 나간다. 뛰면 힘들고 스마트폰은 더 재밌으니까. 근데 이상한 건 그렇게 영상만 보던 날보다 실제로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던 날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땀 흘리며 웃던 일, 괜히 사소한 걸로 말다툼하다가 금방 화해했던 일, 그건 화면 속에서 절대 느낄 수 없는 일이다. 7월 아이디어, 변화가 두려웠던 날. 6학년 9반의 아침은 늘 시끄럽다. 친구들끼리 우스갯소리를 주고받고 몇몇은 쉬는 시간도 아닌데 게임 이야기를 꺼내며 웃어댄다. 지아는 그런 교실을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끌벅적함 속에 끼지 못한 지도 꽤 오래되었다. 지안의 자리는 창가 맨 뒤 멀수가 적은 하연이와 함께 앉고 있었다. 서로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눈이 마주치면 작게 웃었고 가끔 공책을 바꿔보며 오답을 고쳐줄 만큼 편안한 거리감이 있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선생님이 칠판에 새로운 글씨를 적었다. 6학년 9반 2학기 자리표. 자리 바꾸기. 이 반에서 가장 많은 탄성과 비명을 부르는 순간이다. 누군가는 제발 내 짝이랑 안 떨어지게 를 외치고 누군가는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린다. 하지만 재한은 입을 다문 채 칠판을 바라보았다. 자리는 단순히 자리를 바꾸는 종이 한 장이 아니었다. 그건 관계가 다 뒤섞이는 지도 같았다. 지아는 전혀 다른 아이, 태경이와 짝이 되었다. 태경이는 활동적이고 목소리가 크고 질문을 많이 한다. 쉬는 시간엔 항상 누군가와 얘기하고 지안처럼 조용한 아이를 보면 어색해하는 스타일이었다. 야, 너랑 짝이네? 뭐 잘해보자고. 태경이의 말투는 가볍고 빠르다. 지안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 순간부터 낯선 공기가 책상 위에 가라앉았다. 며칠이 지나도록 둘 사이엔 별 대화가 없었다. 태경이는 처음엔 말을 걸려 했지만 지안이 짧게 대답하거나 웃지 않자 금세 포기한 눈치였다. 활동 시간에도 각자 할 일을 조용히 나눠서 했다. 서로 불편하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 그러던 어느 날 과학 발표 수업을 위해 2인 1조로 실험 준비를 하던 중 태경이가 중요한 실험 도구를 교과서 위에 떨어뜨렸다. 투명한 유리관이 쨍 소리를 내며 금이 갔다. 교실이 조용해졌고 몇몇 아이들이 깨졌어? 하고 웅성거렸다. 태경이 얼굴이 굳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바닥을 보고 있었다. 지아는 순간 고민했다.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있었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니었고 설명을 요구받지도 않았다. 하지만 어느샌가 입이 먼저 움직였다. 제가 떨어뜨렸어요. 실수로요. 물론 여러분 이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한 건 본인이 치워야죠. 이건 그냥 소설이니까 소설적 허용. 태경이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지아는 확실히 느꼈다. 자신이 조금 바뀌었다는 걸. 그날 오후 태경이는 돌아가는 지안에게 작게 말했다. 고마워. 나 진짜 놀랐거든. 네가 그렇게 말해줄 줄은 몰랐어. 지안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크지 않은 미소였지만 스스로도 오랜만에 진짜 웃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자리표 한 장이 그렇게 무서웠던 이유는 익숙한 것들을 놓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편했던 거리, 조용한 옆자리, 예측 가능한 하루. 하지만 지아는 이제 안다. 변화가 무섭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라는 걸.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난 덕분에 이름만 알고 있던 친구의 다친 마음도 처음 보이게 되었으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 남의 거를 본인이 했다고 해야 친해질 수 있죠? 이건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일단 그냥 소설적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이야기 전개가 가능하다는 정도? 네, 보여드린 거고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라는 주제만 있으면 여러분이 어떠한 글도 괜찮습니다. 기대할게요.